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대영 제국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질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중에도 라이벌이 있고, 차도 라이벌이 있죠. 그리고 무기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라이벌에 대한 얘기를 좀 코너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하야 무기 전쟁입니다. 첫 번째 다룰 라이벌 무기는 무엇인가요? 국산 항공기 T-50과 이탈리아의 자존심 M346 전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T-50은 대영 제국에서 종종 다뤘던 전투기예요. 예. 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M346과 비교선상에 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이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T-50이 등장하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T-50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고등훈련기인데 2001년에 T-50 그 출고식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 얘기를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자. 두 번째 얘기했던 게 T-50 출고식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우리나라가 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완성됐잖아요. 근데 이 두 전투기가 가장 큰 차이가 속도라고 들었어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M346 같은 경우에는 아음속 고등훈련기예요. 그러니까 마하 1이 안 돼요. 마하 0.9가 최고 속도예요. 반면에 T-50은 마하 1이 넘어요. 우리가 보시기엔 전투기가 뭐 마하 2, 그럼 그 마하 2까지 다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보통 많이 쓰는 속도대가 마하 1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마하 1에서 마하 0.9, 뭐 마하 1.1, 그러니까 이 고등 훈련을 할 때도 그 대역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M346이 단점이 뭐냐? 마하 0.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음속 구역에서의 비행이 안 돼요, 얘는. 그리고 이제 T-50의 강점 중에 하나가 천음속 구역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F-50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전투기로도 완전히 쓸 수 있어요. T-50은 이제 훈련용으로 쓰는 고등훈련기로 만들어진 거고, F-50은 이 T-50을 바탕으로 여기에 레이더도 달고 그다음에 각종 무장도 다는 경전투기 혹은 경공격기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은데 밖에 다는 게 좀 차이가 좀 있는. 네. T-50은 또 단점이 있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출력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하 1 이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M346은 아음속이잖아요. 차로 비유하자면 연비가 좋아요. 고등훈련에 특화된 항공기를 찾는 나라들은 M346을 많이 쓰고, 반면에 우리는 훈련도 하고 전투기로도 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이제 T-50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양분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투기의 속도가 이 두 전투기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T-50이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선보일 수 있었던 거에는 블랙 이글스가 좀 한몫했다고 들었어요. 실전 전에는 이제 우리 블랙 이글스가 T-50B 특수 기동용 이제 T-50을 가지고 해외 에어쇼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사실 이제 전 세계 거의 에어로베틱 팀, 공군 에어로베틱 팀 거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의 블루 엔젤스 빼고 뭐 썬더버드 이런 팀, 웬만한 팀 다 봤어요. 이제 러시안 나이츠도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 블랙 이글스의 강점이 뭐냐면 항공기가 일단 천음속 대역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정말 빠른 속도의 기동도 되고 아기자기한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고,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유럽 팀과 미국 팀의 강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T-50 대단한 항공기다. 일본의 블루임퍼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아음속 훈련기를 특수비행팀에서 쓰고 있는데 그냥 밋밋해.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블랙 이글스 한번 보고 나면 다른 팀을 못 보죠. 그런 이제 T-50이 갖고 있는 그런 기체의 특성이 그런 특수비행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해외 시장에서 이제 강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M346을 수입했던 예.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있었고, 네. 지금 소위 갈아탄 네. 나라도 있나요? 지금 이제 M346을 산 나라들 보시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싱가포르, 또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폴란드가 T-50과 M346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동훈련기 사업을 했을 때. 근데 2022년에 갑자기 이제 폴란드가 F-50을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이 레오나르도사 폴란드 공군이 경공격기 소요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전부터, 그러니까 M346도 경공격기 버전이 있습니다. M346 FA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고동훈련용 M346이 있으니까 그럼 이어서 하면 되겠네. 폴란드 언론에 홍보전도 많이 하고 진짜 그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 공군도 그럼 M346 FA를 왜 선택을 안 했냐? 첫 번째, M346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M346은 이탈리아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가 만든 야크 130을 갖다가 서방화한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이 야크 130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가 되면 식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경공격기로 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탈락. 당시에 그래서 폴란드가 F-50 선택을 했고, 왜냐면 이제 F-16 전투기와 F-50 잘 보시면 호환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정속도 비슷하고. 그래서 F-50으로 교육을 받으면 F-16 전환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이런 게 강점으로 꼽혔고, 또 이제 우리 공군도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무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폴란드가 선택을 했죠. 근데 지금 M346 경공격기 버전은 F-50이랑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비행기가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도 하나 있고, 이탈리아에도 하나 있고, 러시아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많죠. 필리핀의 유일한 전투기가 지금 F-50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그럼 F-50을 왜 샀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투기로도 쓰고 조종사 양성도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M346보다는 F-50이 더 맞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사실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각각 활약했던 전투가 있을까요? M346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고요. 반면에 우리 이제 F-50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활약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민다나오 섬에서 IS가 준동을 해서 대규모 이제 전투가 발생했고, 그때 필리핀 공군의 F-50이 나타나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수출이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50과 M346의 양산 대수 그 차이는 어떨까요? T-50은 이제 T-50 파생형들이 많아요. T-50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블레이글스 보면 T-50B, 그다음에 TA-50도 있고, FA-50까지면 200대 넘었어요 지금. 보통 항공기 순익 분기점을 200대 혹은 300대라고 보는데, T-50은 이제 순익 분기점 넘었죠.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전투가 됐고, 반면에 M346은 지금 한 100여 대 정도? 좀 한 절반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T-50과 M346의 라이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